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영 의원의 공약을 재점검해 보겠는데요. 신장영 의원의 많은 공약 가운데 우리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약 6가지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오랜 수원 사업이었던 수원 비행장 소음에 대한 피해 주민 보상과 함께 수원 비행장이 이전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쯤 이전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209 구간의 지하화가 지난 2013년 3월 철도공단과 수원시청의 협약 후 지하화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원역 주변의 교통혼잡 문제는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뉴스 보도를 흔하게 듣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수원역 주변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유권자께서는 이 동네 사시는 분이라면 다 느끼실 거예요. 이 비행기장으로 인한 소음. 저도 이곳에서 자랐지만 정말 큽니다. 이 비행장이 이전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나요? 권성구 주민들이 한 4가지 정도의 피해를 봐왔죠. 첫 번째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 60년 동안 봐왔고, 두 번째는 재산권, 수원 면적의 약 48% 정도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재산권 피해를 봐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자식들에 대한 미래를 책임져야 될 학생들에게 학습권에 대한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행복 추구권에 대한 피해, 이런 피해를 봐왔는데 결국은 수원 비행장 보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의 기준이 정말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 첫 번째는 민간에 관계되는 보상은 약 70에클 정도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농촌 지역은 80에클부터 보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권성구 지역은 도심 지역이라고 해서 85에클부터 보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권선 구민들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갈등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1호에 있는 아파트는 85에클로 보상을 받고 2호에 있는 아파트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85에클에 보상을 해주는 그 기준마저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가 6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 들어가서 수원 비행장 이전에 관계되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법안이 마련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실제 비행장 전체가 뭐 이전하고 한다는 건 사실 순간적으로 이동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언제쯤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할까? 비행장 이전에 관계되는 것은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바로 건의를 하면 바로 국방부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이전 부지에 관계되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바로 신속하고 빨리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이전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번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 비행장이 이전되게 되면 이 부지를 팔았던 비용으로 정말 최첨단 시설을 갖출 수 있다. 3, 4조면. 그리고 이전하는 지역에 있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 지역에 충분한 복지를 해준다면 그 부분이 이 지역을 옮김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상대적인 이익을 이전 부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만들었다고 이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지금 수원과 인천을 연결시키는 그 수인선 전철, 지하철을 만들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된다 하면서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이 동네를 지하화해서 동네가 분할되지 않고 열차는 지하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요구했던 건데 이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시설공단 이사장을 만났고 국토부 장관을 만났고 시장을 만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나왔던 것이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화물선을 평택 지역으로 빼고 순수하게 지하화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라고 해서 설계를 한번 하고 안전성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화물선을 빼게 되면 가능하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1,800원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완전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2, 3m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예산을 한 600억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0억 정도만 할 수 있겠다. 이것도 수원시로서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것을 1,000억대 미만으로 한번 줄여봐라 했더니 한 1,000억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또 수원시에 이 1,0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데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깨를 낸 겁니다. 자, 수인선이 지하로 가게 되면 그 공간이 3만 평이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서수원 시민들에게 편의시설, 체육시설,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수원시는 그 비용을 세이브 받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다. 그래서 수인선 지하화가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원역의 교통난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가장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뭐 느끼시죠, 그건? 예, 전국에서 92개 역사 중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이 이 수원역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으로 분당선이 오게 되고 2015년 수인선이 완결되고 쇼핑몰이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백화점이 확대되게 되면은 23만 명이 하루 이용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혼잡 지역은 정말 교통의 악몽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승센터를 말아서 지하 1, 2층으로 만들어서 버스가 다닐 곳과 그다음에 택시가 다닐 것과 일반 시민이 다닐 것을 동서 구간을 뚫어서 이것을 환승센터를 만들게 되는데 비용이 약 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올해 제가 예결을 들어갔기 때문에 수원시장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올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보하는데 70%는 성공해 있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한 600억 예산 중에서 내년에 투입돼야 될 9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면 2015년에 반드시 완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비가 90억이 오면 수원시에서 일부 대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추가 예산 가지고 와서 하면 2015년도 수인선과 같이 결부해서 완공할 수 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곳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원은 이미 1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인데요. 그럼에도 서수원 지역은 종합병원도 문화예술회관도 하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소외감은 심각한데요. 의원님은 지난 선거 당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립종합병원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마도 수원시에서 가장 개발되지 않는 곳은 세려동 아닌가요? 타 지역 비해 낙후된 세려동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건성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수원 지역 부모님들은 아이들 보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민께서는 우리 지역에 문화 혜택도 없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혜택도 없다.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병원이 들어오는데 필요한 인구가 약 30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권성구가 33만입니다.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권선 1, 2동과 세류 1, 2, 3동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권성구에 있는 구민은 아주대학교 병원을 이용하거나 핀센트 병원을 이용하거나 동수원 병원이나 중앙병원을 이용합니다.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서수원권에 남아있는 권선 구민은 약 1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7만 명의 인원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화성 봉담 지역과 권성구가 인접돼 있습니다. 봉담의 인구가 7만 명입니다. 거기도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봉담 지역에 있는 7만 명의 인원을 우리가 흡수하면 23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호동, 호매실 지역이 앞으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 그럼 28만이 된다. 그리고 안산 서부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 지역에 있는 인원을 합하면 권성구 순수한 인구는 30만이 되지 않지만 봉담 지역과 합하면 30만의 인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의료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지금 서수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일 이내에 시장과 협의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회관도 하나 없어요, 사실은. 22,200평 정도 문화회관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호매실 지역에 있는데 이제 많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하나의 그 보훈회관하고 그다음에 종합복지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복합지역을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것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와 복지의 취약지역인 그리고 소음의 취약지역인 의료 서비스의 취약지역인 권선구를 위해서 수원시장과 협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은 권선구에서 가장 낙후된 곳 하면 아마 그 철도를 주변으로 좌우로 나눠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백도 평동 이쪽 그리고 철도 건너에 주변에 있는 세례동 지역 그쪽 역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어떻게 해주겠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지금 LH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3, 4년째 정지되어 있거나 취소되거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나 외부의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세류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약 1,008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미 776세대가 분양을 원주민이 특별 분양을 완료했고 그리고 나머지 2,683세대를 총괄적으로 합해서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LH에서 중단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시기는 다소 부동산 경기의 하향으로 외부적인 요건으로 약간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프라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154억을 가져와서 거기 주변에 관계되는 간접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특히 이 권선구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맞벌이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육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시립 어린이집 건립 또 다른 뭐 이 대안 같은 거 없을까요?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전국의 영유아 보유 비율이 평균 보면 한 5.56%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수원시가 6.34%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근데 우리 권선구에 있는 허매실 지역이 수원시의 평균 비율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12.99% 정도 됩니다. 허매실 지역에 약 2만 세대 정도가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6,300세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6,300세대 들어와 있는 영유아가 약 2,099명이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439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약 20.9%밖에 수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수익을 높여줄 수 있게끔 부부가 맞벌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이 20% 정도밖에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개인 사업자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번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을 만들고 약 28억 정도를 들여서 이번에 보육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수원 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영유아 보육시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맞벌이를 취소해야 되는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에게 고통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장영 의원의 공약 6가지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우리 신장영 의원께서 이 공약 말고도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도 크게 이루어내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재점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신장영 의원의 평가는 다음 선거 때 아마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로 표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신장영 의원의 공약 점검 한사발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이 소음 속에서도 열심히 답변해 주신 우리 신장영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